안녕하세요, 혜원쌤입니다. 이제 곧 4월이 다가오는데요. 4, 5월은 바로 교생 실습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생 실습의 꿀팁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생 실습의 옷입니다. 첫 주차에는 원피스나 수트 등 정장을 입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교장, 교감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교직원 회의 때도 들어가서 교생 소개도 하고, 다양한 선생님과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장을 좀 차려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검정 원피스를 주로 입었습니다. 2주차가 되면은 이제 블라우스나 셔츠, 가디건, 슬랙스, H라인 치마 등 1주차보다는 조금 캐주얼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 2층에 가면은 딱 보이는 오피스룩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청바지는 현직 선생님들은 정말 많이 입긴 하시는데, 교생 선생님들은 청바지를 좀 안 입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청바지를 입는 건 거의 잘 먹지 못해가지고 슬랙스나 치마 같은 거를 입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리퍼의 경우에는 보통 교사들이 신는 슬리퍼가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사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일주일도 안 신었는데 발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발등이 좀 높으신 분들은 그 슬리퍼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굉장히 오래 있는데 너무 높거나 너무 힘든 거는 신으면 되게 피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편한 걸 신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4주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습했던 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주차에는 학교 적응하면서 연구부장님이나 교무부장님한테 학교 경영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2주차에는 수업을 참관하고 3주차에 수업 시연 직접 하시는 거, 그 다음에 4주차에는 연구 수업, 교생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연구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주차에 수업 참관을 하고 4주차에 수업 시연을 했는데, 같이 간 선생님은 2주차부터 계속 수업 시연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마다 좀 다르다는 거,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하루 일과는 8시 반부터 4시 반, 8시간 근무로 진행이 되고요. 점심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5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아침 조회에 들어갔다가 오전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참관하거나 수업 준비하거나 지도안 작성, 교생실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급식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 수업도 참관을 하거나 수업 준비하고 마지막 종례 같이 들어가서 청소 지도까지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수업은 선생님들마다 몇 시수 줄 건지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업을 할지는 그 선생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4월 달에는 이제 중간고사랑 수행평가의 기간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도 나가기에 조금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제로 수업을 하는 거는 많아봤자 한두 번일 것 같고요. 만약에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진도에 맞춰서 같이 수업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를 검색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뜹니다. 여기서 전국 학교 정보를 눌러보면 학교별 공시 정보가 있죠. 여기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은 이 학교에 관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식 정보나 학사 일정, 그다음 학생 현황 같은 게 나오고요. 공시 정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1년은 아직 정보 공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교생 나가시는 선생님들은 그때 되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못 보실 것 같고, 아쉬운 대로 2020년 거라도 보시면요, 2020년에 교육활동에 들어가시면은 교과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어떤 걸로 평가를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고 가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실제로 진행할 때는요, 당연히 강의식보다는 학생 중심 수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나 모둠 수업 같은 거를 잘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모둠 활동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모둠의 경우는 너무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여학생만 많이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둠의 경우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둠을 짜고 그 선생님한테 미리
이렇게 모둠을 구성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업 전 시간에 맞춰서 리허설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분배를 잘 하면서 실제 수업에 맞춰서 한 2번 정도 리허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실 기자재를 미리 사용해 보기.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노트북만 가지고 우리가 수업하는 게 아니라 그걸 TV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뭐 와이파이가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 인터넷선이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 TV 연결을 할 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지금 날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어쩌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하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미리 그 교실에 가서 노트북과 TV를 다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도안 작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도안은 이제 수업을 보지 않고도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작성했던 지도안인데요. 이거 잘해서 보여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리 배치의 경우에 남녀 비율을 맞춰서 8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앉도록 한다. 저번 시간에 번호대로 앉았더니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리 배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도사항 유의점에는 지난 시간에 발성 연습을 할 때 1단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다. 입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며 이빨을 물고서 힘을 빼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발성 연습할 때 입술 풀기가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지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다 적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마다 양식이 좀 다르긴 한데 옛날 양식에는 이제 학생과 교사가 분리되어 있는 양식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과 교사의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고 필기한다고 하면은 교사는 영상을 보고 필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하고 학생은 영상을 보면서 필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과서 외 자료를 뭐 학습지 같은 걸 사용할 때는 그것도 모두 다 지도 안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교생 선생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볍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이들과 한 달 같이 보내고 애들이랑은 사실 2, 3일만 같이 있어도 엄청 친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친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교생했던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애들은 핸드폰을 걷는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고,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선생님마다 다르실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주에 오픈을 했더니 바로 저장하자마자 애들이 다 카카오톡 푸사 보면서 상태명 확인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SNS 찾고. 그래서 이거를 뭐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상관없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그렇다 하시면은 첫 주부터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과 시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을 만나게 되고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다른 교과 시간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 시간에도 같이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요리 만드는 활동도 같이 참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들을 잘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중간고사를 맞이해가지고 애들한테 OS 하나 돌리면서 쪽지도 써주고 마지막 가기 전에는 한 명 한 명 다 편지를 써줬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교생 실습에 대한 꿀팁을 다뤄봤는데요. 사실 저는 교생 실습을 정말 고생 실습을 하면서 했어요. 왜냐면 그 담당 선생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가지고 제가 컵타 수업해보면 어떨까요? 이러면은 선생님 컵타는 10년 전에 지난 거예요 막 이러고, 저는 수업 참관도 실제 수업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리코더 수행평가 하는 거를 참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반 애들 수업 한 번도 못하게 하고 그냥 다른 반 애들 딱 2번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귀여웠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그 선생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교생 실습 한 달이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학교에서 많은 경험하시면서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